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화요일장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옴시티 업종과 가상화폐 업종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였는데요. 먼저 네옴시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서 250달러 규모의 사업 프로젝트의 입찰 수주를 우리 기업이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24억 달러 규모의 가스플랜트 사업 수주 계약을 따냈고요. 또한 히림은 사우디 투자부와 업무 협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사우디 진출 50주년을 맞은 국내 건설 업계는 제2의 중동 바람이 불어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연이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황스타그램에서 다뤘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에서는 연말을 전후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인 시에는 비트코인 급증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가치가 11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급등 영향으로 위지트와 우리기술 투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등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화요일 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 주시고 네, 있고 계속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네.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 비트코인 이제 좀 봐야 네, 돼요. 황현 씨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꽤 됐는데 그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좀 관심이 없을 때부터 좀 계속 지켜봐야 네. 그 종목이 상승의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 그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여실하게 좀 느끼는 부분입니다. 길목을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못 지켰어요. 아니요, 주식도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많거든요. 지금 관련주가?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들도 많으니까 스타킹과 함께 하시면서 네. 과연 어떤 종목이 또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종목이 될지 한번 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자,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종목들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순위권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이상엽 이사님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한미약품이 좀 제자리 걸음을 좀 계속 걷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한미약품. 네, 어때요?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가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졌었죠. 네네. 상승이 아니고 이제 하락 변동성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종가상 한 28만 원은 좀 지켜지면 좋을 자리인데 네. 거기도 좀 이탈이 돼서 그게 좀 아쉽고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좀 아랫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네네. 어제 오늘 저점을 해서는 좀 뭐 반등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수익 그러니까 단기적인뿐만이 아니고 또 이게 중기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뭐 펀더멘탈에서 지금 뭐 크게 변한 게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영향이 조금 컸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주 연속 바이오 주식을 가져오셨었는데 네. 바이오니아는 뭐 꿈쩍하질 않네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니 그때도 큰 변동성이 없어요. 네. 아니, 탈모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물어봤잖아요. 뭐 네, 그때 탈모약에 한참 대해서. 그때도 이제 횡보하고 있다고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뭐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아주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살짝 하락했다가 이제 어제 오늘 좀 올라오는데 여기 한 일주일 전에도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좀 밀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21선을 만나는 상황인데 21선을 이번에도 돌파하냐 못하냐 그런 이제 갈림길에 있는 상황인데 네. 수급을 지금 좀 살펴보면은 뭐 오늘 외국인이 뭐 4일 만에 매도를 했지만 지금 뭐 기관이 뭐 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급이 뭐 전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지금 5%가 넘는 네. 금리가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이나 이런 쪽 특히 바이오 쪽으로는 좀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 힘든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금리랑 바이오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역외관계가 있죠. 그래서 진짜 뭐 바이오들이 뭐 임상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 자금 조달도 하기 어렵고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여기 제약바이오의 두 가지 종목, 뭐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그래도 좀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좀 분위기 좀 잡아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모멘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좀 많이 하락한 기업들 많은데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희 부장님 제가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뭔가 좀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도 좀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4.3%의 상승률로 맞췄습니다. 좀 아쉽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건 다 삼성 탓이다. 삼성 이게 탓이다. 다 삼성 때문이다. 이게 다 삼성. 왜냐하면 뉴스를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근데 어차피 일정은 나와 있고 올해 연말이나 이제 보면 길게 보시면 로봇 관련된 사업은 삼성에서 꾸준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아까 이상엽 이사님이랑 저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화요일이 조금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 다음날 수요일 날 꼭 종목이 추천한 종목이 빠졌다가 네네네.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야 이제 뭐 요일 탓까지 네, 그렇죠. 예 들어왔습니다. 예, 탓 일단은 들어오다 요일 탓까지. 시장 예. 탓하는 것보단 요일 탓이 그렇죠. 요일 탓이 낫다. 새롭네요. 생각합니다. 예, 네. 요일 탓은 새로워요. 새로운 탓이에요. 이제 서로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탓이제. 예. 네. 일단 뭐 레인보우 길게 보시면 지금 뭐 매수하기 아주 적절한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 이제 삼성이 로봇 사업 철수만 안 한다면 네. 철수는 안 하겠죠. 충분히 한 번 더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장기적으로 봐서 좀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예, 성장주 초입 국면이다. 이게 보면 성장주 초입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크게 움직이다가 이게 좀 이제 추세 상승이 한번 나오면서 사실은 좀 안정감이 드는데 에코프로 아마 예전에 차트 보시면 초입에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더블 그렇죠, 갔다가 그 절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걸 반복했는데 이제 기대감이 올라가는 섹터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아주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을 때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싸다. 네.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이 성장서의 초입에 그러니까 시그노이드 곡선이라고 해요.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 네. 엄청난 상승률 보이다가 약간 정체되는 그런 곡선이 있어요. 뭐 경제학 공부를 조금만 하면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약간 이게 전문 용어로 좀 개미 털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초반에 완전 막 좀 털어가지고 약간 흔드는 거죠. 예. 다 떨어져가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는구나. 엄청난 네. 상승을 보이기 전에 약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이건희 부장님께서 짚어주시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그렇죠. 되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도 한번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오늘. 이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역전하시려면 오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일 탓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이 뭐 또 근데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급등한 날이라. 또 요일 탓하는 거예요? 요일 탓을 하시는 거예요? 하필 화요일 날 급등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네. 계산캐스터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화요일 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루닛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롯데 관광개발 가져와 주셨고요. 역시나 5%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루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AI의 대표주로 꼽히는 루닛입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재판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에서 루닛 스코프를 바이오 마커로 활용한 임상 3상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로 꼽히고 있는 JOC에 루닛이 관련 연구를 게재하는 건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2023 유럽 종양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루닛 스코프를 활용해서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만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료 AI 관련주 시장의 관심을 최근에는 받지 못하면서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 루닛의 주가 이렇게 상승세를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희 부사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루닛입니다. 네, 루닛. 저는 사실 이 종목 궁금했어요. 뭐 루닛, 뭐 뷰노, 뷰노. JLK 이 AI 관련된 의료 이 기기들
이 AI를 통한 이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올 초에 엄청난 상승한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뷰노인가? 그렇죠. 엄청 났었죠. 뷰노도 그렇고 JLK도 그렇고 예. JLK가 JLK 맞아. JLK. 저희 전체 수익률 중에 2위를 기록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역대로 쫙 추산했을 때. 맞습니다. 뷰노도 마찬가지고. 어. 자, 그럼 오늘 좀 설명 좀 들어보죠. 네. 궁금했던 종목 루닛. 자,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한테 음. 이렇게 종목을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보낼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좀 올랐다고. 네, 보니까 또 이제 계속 오르고. 야, 막판에. 네, 시장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루닛 또 보면은 시간 탓을 갑자기. 알겠습니다. 예. 이제 AI가 이제 네.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제 기술력 굉장히 높죠. 네.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데 높은 뿐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내 한 병원의 이제 교수기관 이제 기술력이 높다. 우리나라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대학 병원 한 교수팀이 이제 글로벌 의료 AI 대회에서도 또 이제 1위를 한 그런 소식도 있었고 또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AI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빌 게이츠가 AI가 이제 세상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꿀 텐데 의료 분야가 진짜 큰 혜택을 얻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하반기만 보더라도 정말 월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9월 달에 그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도 좀 살펴보면 이제 발표가 있었죠. 이제 정부가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약 한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것도 정부가 참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지난달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도 관심이 많은 거죠.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한 10일 전인데 그 자회사 이제 하만 있는데요. 13일 의료기업을 위한 생성형 AI 솔루션 헬스 GPT를 출시를 했습니다. 하만에서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조차도 아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을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이번 달에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AI, 그러니까 의료 AI 쪽의 시장성이 얼마나 커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2030년의 시장 규모가 약 한 1,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거로 이제 예상이 돼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한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건 글로벌이고 네. 국내를 놓고 보면은 더 빠르게 성장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26년에 시장 규모가 한 7,45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연평균 한 4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루닛도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164억이었는데 작년 한 해 매출을 넘어섰어요. 실적이 나오고 있군요. 네, 매출 잡히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작년 한 해 매출을 올해 상반기 매출로 넘어섰구나라고 네네. 굉장히 빨리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85.8%입니다. 해외에서도 나요. 네, 거의 뭐 그러니까 글로벌하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꾸준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들과 이제 협력 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까지 개최되는 그 유럽 종양학회 많은 분들이 에스모라고 아실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연구 결과를 한 9건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암 유형에 대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좀 보여주었고 또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보면은 현지 시간으로 11월 1일부터 이제 곧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11월 5일까지 이제 개최되는 미국 면역 항암학회 그래서 이제 SITC인데 여기서도 6편의 연구 초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발표된 것뿐만 아니고 11월 초에도 다시 한번 우수성이 부각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이벤트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네네. 실적 매출 나오고 있는데 서범석 대표가 굉장히 큰 비전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매출 보면은 2033년에 매출을 무려 10조 원을 달성하겠다. 10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10조? 네. 네, 그때 가서 또 10조 이게 말이 10조? 네. 와. 에이, 개그를 그렇게 갑자기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준비해봤어요. 알겠습니다. 10조 말이 10조 나왔습니다. 말이 예. 쉽죠. 네, 이런 거는 뭐 이제 네, 영업이익은 이제 5조 원.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로 무려 50%를 달성하겠다. 근데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은 한 2개월 전에 맥커리,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1만 5천 원을 제시할 때 네. 실적도 전망을 했는데 그때 실적 전망한 게 2025년에 매출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225억 원을 이제 흑자 전환될 거다. 그래서
진짜 한 10년 이후의 그런 수치 정말 크게 보이긴 하는데 진짜 성장은 2025년부터 기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꾸준히 매출이나 실적 단에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이제 접근하기가 좀 사실 힘들었죠. 그렇죠. 그러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2025년부터 더 실적이 커질 거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다라고. 지금 길목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좀 한번 뭐 이건희 딱 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갈 것 같습니까?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사실. 오. 지금 너무 AI의 그 섹터에 좀 힘입어서 올라온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요? OX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좋은 주식입니다. 네. 잘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나라도 먹고 살게 아, 숨기는데. 나라 걱정까지 해주십니다. 예, 일단 루닛 말고도 지금 다른 JLK나 뭐 딥노이드나 오늘 또 급등을 했는데 네. 저도 JLK 너무 고점에서 갖고 나와서 실패를 한 종목이긴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 해서 AI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죠.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매출이 발생된다. 다음 달부터. AI로 인한 매출이 그렇죠.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JLK나 루닛에서. 딥노이드나 이제 병원에 쭉 깔아놨던 게 네네네. 이제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제 수익이 나온다. 이제 코드 등록이 다 되고 그래서 환자가 원하면 그쪽으로 진료가 가능하다. 아니 그거 좀 상용화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상용화 기대되네요, 된다는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루닛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있고 이렇게 실적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환호를 했던 거죠.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 초입이지만 저는 이쪽이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또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JLK가 났습니까? 아니면 루닛이 났습니까? 자. 이건희 부장님 보셨을 때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루닛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루닛이 더 나은 것 오! 네. 길게 네, 보면. 근데 왜 웃어요? 아니 JLK는 당장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길게 보면 예, 루닛이 더 좀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순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고 네. 손절가는 12만 9천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 순조가 12만 9,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 사요? 냈습니다. 아 사네요. 저희 종목 사고 싶었어요. 오! 예, 실제로도 사고 싶었는데 눈여겨 보고 있었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못 네. 샀던 종목인데 저희 AI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AI와 바이오가 만난다? 아, 우리나라의 정말 미래 먹거리. 아까 이건희 부장님이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네,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에 의미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3주 연속 거의 바이오 관련주를 가져오셨어요. 이상엽 아 부장님께서. 스타킹 한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네. 예? 바이오 관련주로 하면 네, 무슨 말씀이시죠? 바이오 관련주는 뭔가 딱 자, 올라올 그만 것 듣겠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순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전세기가 제주도 운항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단체 관광 효과가 지속되면서 2024년까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롯데 관광개발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롯데 관광개발은 140%를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큰 종목은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역시 연이은 하락세를 보여왔는데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오늘 안 네. 그래도 오늘 아침 신문에 저 매일경제신문을 보거든요. 매일경제신문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롯데 관광 개발이 너무 좀 저평가 아니냐, 너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와서 안 그래도 좀 궁금해서 오늘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저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아침 또 이건희 부장님께서 가져 나오셨어요. 어떤 종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이번 달에 뭔가 순위 안에 들려면 이렇게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감한 선택. 이거 예전에 정태근 이사가 한번 들고 와서 그때 저랑 그랬었어요. 꽤 좋은 맞아요. 수익률이었던 걸로 저랑 기억납니다. 목요일 날 했을 때 산악회 맞아요, 간날 맞아요. 들고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너무한 거 아니야? 산악회 간 거를 가지고 나오는 근데 거. 오늘 들고 나오셨네요. 네, 근데 많이 빠졌죠. 그때 많이 이후에 많이 지금 빠진 예, 거죠? 그때보다도 더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단체 관광객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는 다 반납을 했고요. 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이제 3분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일단 실적은 한알령 지금 6년 만에 얼마 전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네. 항공편 쪽으로는 지금 전세기가 들어온 적은 없고요. 대부분 다 뭐가 들어왔냐면 그 크루즈 관련된 배로 해가지고 배로 들어온 항로로. 네, 배로 많이 들어왔고
비행기로 오더라도 일부 이제 소규모 단체 관광객 단위로 왔었고요. 이제 6년 한 10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다시 이제 제주도에 전세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아, 전 세계로 옵니까 이제? 네, 전 세계로 뜨는데 네네. 이제 이게 그 정저우시라고 중국 그 중부지방에 있는 정저우시가 폭스콘이 위치한 도시입니다. 폭스콘의 공장이 네. 있는 데가 공장. 정저우인데 한 1,300만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인데 네. 그 안에 그 근처 주가 있죠. 성이 있죠. 그 정저우시가 포함되어 있는 성의 인구만 한 1억 정도 되는데 와 1억이면 예, 거기에서 11월 3일 날 이제 옵니다. 비행기가 11월 3일. 예. 그 주 2회 정도 이제 움직일 텐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정저우 내가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왜 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타트가 정저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정조를 시작으로 또 예, 계속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속 늘어나서 22개 도시 와 22개 중에 인구가 많을 그다음에 텐데. 158회 왕복 이제 엄청 많이 이게 들어오는군요. 국제선이 운항 예정인데 네. 이게 단순히 인천공항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주공항. 제주 쪽으로만. 제주만. 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면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별로 못 올랐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이유는 제주도에 거의 중국인들이 몰빵되고 있다. 아. 예, 항공편 자체가 먼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으로 오면 분산이 좀 많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면세점도 좀 가보고 네. 해봤는데 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싣고 단체 관광객을 싣고 이제 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제주도가 뭐 다시 한번 중국인들로 넘쳐나지 않겠나. 가득 차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뜬다는 소식, 그 전 세계가 제주도로 다 몰리고 있다네요. 원래 롯데관광개발에서 만든 호텔이 그 제주도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사실 저번에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관광이 시작된다는 말로. 근데 이제 전 세계가 뜬다면 엄청난 상승이 또 있을 거다. 2차 상승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걸 좀 기대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지? O 아니면 X로 선택해 주시면 자, 됩니다. X. 자, 하나, 둘, 둘, 셋. 오 나옵니다. 짧게 왜 온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위해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저가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 호텔 신라도 이렇게 빠졌고 똑같이 맞아요. 빠졌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하고 다만 이제 이게 차입금이 많아서 네, 작년에 한 해 동안에 차입금 이자가 900억이 넘었고 네. 올해 상반기만 500억이 넘었어요. 더 들었겠는데요, 그러면. 네, 금리로 그래서 봐서. 올해는 야 이거 잘하면 1,000억 넘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네. 이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리파이낸싱도 뭐 결국 되긴 되겠지만 수익률 관점에서는 뭐 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제 중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 장기 투자는 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해도 될까요? 단기로 보면 좋다. 아니면 직전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못해요 얘기해도 되죠 뭐. 네네. 예, 어쨌든 단기는 좀 단기로 지켜봐야 보면 된다. 네네. 장기는 하지 말아라. 장기를 네, 장기, 장기. 장이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목표가 가장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3,500원입니다. 23,500원. 네, 아까 괴리율 가장 높다 그랬죠. 네. 23,500원, 손절가는 8,700원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높게 높게 잡으셨어요. 잡네. 13,000원인데 목표가 2만 스타킹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야, 한번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하나, 둘, 셋. 매수! 이건 매수야. 개인적으로 관광주에 약간 모험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가 요즘 관광주 좋아하거든요. 글로벌 텍스 프리부터 네네네. 그다음부터 막 오,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거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승하면 단기에 상승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가능성 들거든요. 높잖아요. 예. 뭐 아까 뭐 이상희 교사님 장기로는 아니다. 장기 두지 마라 그래도.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